15세기 무렵 지식은 곧 권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력은 교회가 독점하고 있었습니다. 책 한 권을 만들려면 수도사들이 한 글자 한 글자 손으로 베껴 써야 했습니다. 책은 어마어마한 사치품이었고 신의 말씀에 다가가려면 반드시 교회라는 중개인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렇던 어느 날 구텐베르크라는 사람이 인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 직전 500년 동안 유럽에서 만들어진 책이 약 1천만 권, 인쇄기가 나온 뒤 단 10년 만에 다시 1천만 권이 찍혔습니다. 지식이 폭발적으로 퍼지게 된 것입니다. 교회는 뒤늦게 위협을 깨닫고 인쇄기를 틀어막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짓누를수록 인쇄기를 만드는 법을 담은 책이 오히려 더 많이 퍼졌던 것입니다. 지배기관이 새로운 기술을 억누르려 할수록 그 기술은 가장 강력한 형태로 진화한 것입니다. 결국 마르틴 루터는 묻습니다. 우리에게 왜 당신이 필요한가? 사람들은 이제 신과 직접 마주할 수 있게 되었고 교회의 독점은 무너졌습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그 인쇄기와 같은 사건입니다. 우리는 모든 좋은 돈의 마지막 조건이 희소성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금은 희소했지만 상대적으로 희소했을 뿐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광부들이 더 깊이 파 공급을 늘렸으니까요. 실험실에서 금을 합성하거나 소행성을 캐거나 새로운 광맥을 발견하면 그 희소성은 흔들립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릅니다. 수요가 아무리 폭발하고 가격이 아무리 치솟아도 단 한 개도 추가로 만들 수 없습니다. 2100만 개, 그 숫자는 영원히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절대적 희소성의 발견입니다. 인류가 수학에서 0이라는 개념을 처음 발견했을 때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수백 년 뒤에 나타나 나는 기존 0보다 계산도 빠르고 디자인도 예쁜 새 0을 발명했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우스운 말이겠습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한번 발견되면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새로운 것들이 쌓여 올라갑니다. 디지털 세계에서 절대적 희소성이라는 자리는 이미 비트코인이 차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한 개의 비트코인을 가진 사람은 영원히 2100만 개 중 한 개를 가진 셈입니다. 전체에서 차지하는 내 몫이 누구에 의해서도 희석되지 않는 돈. 세상 어떤 자산으로도 이런 보장은 얻을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지점이 있습니다. 원래 재산이란 누군가가 지켜줘야만 성립합니다. 내 집을 지키려면 경찰과 군대, 즉 물리적인 힘이 필요합니다. 문제는 재산을 지켜주는 바로 그 힘이 동시에 재산을 뺏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 모든 정부가 이 유혹 앞에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물리적인 힘 없이도 지켜지는 재산입니다. 비트코인은 결국 하나의 정보, 하나의 문자열입니다. 머릿속에 넣을 수도, 컴퓨터에 담을 수도, 심지어 노래 한 곡에 숨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는 건 경찰도 군대도 아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채굴 네트워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막대한 전기요금을 자발적으로 치르며 이 장부를 24시간 지킵니다. 장부를 지켜낸 대가로 비트코인이라는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의 경쟁이 정부가 하던 보호의 역할을 고스란히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이 약속은 헌법이나 마그나 카르타 같은 종이 위에 글귀였습니다. 하지만 종이 위의 약속은 몇백 년만 지나면 이건 좀 바꾸자 라는 말과 함께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은 그 약속을 깨질 수 없는 코드 안에 영원히 새겨 넣었습니다. 관념이라는 공간에 떠돌던 불가침 재산이라는 원칙을 채굴이라는 실제 에너지의 경쟁을 통해 현실에 단단히 못을 박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러운 의문이 들게 됩니다. 화폐를 통해 사람들을 통제하던 정부가 과연 이거를 가만히 둘까요? 금지해버리면 그만 아닐까요? 그 답은 앞에서 살펴본 인쇄기와 교회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억누를수록 그 기술은 더 강한 형태로 진화한다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또 하나의 열쇠는 바로 폭력의 논리입니다. 옛날 옛적 말탄 기사는 땅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등자라는 작은 발명이 무거운 갑옷을 입고도 말에 오를 수 있게 해줬고 기사는 무적이 되었습니다. 기사 한 명이 농민 50명을 상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화약이 등장합니다. 이제 농민 한 명이 200m 밖에서 기사를 쓰러뜨리게 된 것입니다. 폭력의 비용과 효율이 바뀌자 세상의 질서 전체가 바뀌었습니다. 비트코인은 바로 이 폭력의 논리를 다시 뒤집습니다. 제대로 보관된 비트코인 앞에서는 강도질의 수지가 맞지 않습니다. 비트코인 세계에는 5달러 렌치 공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5달러짜리 렌치로 머리를 때려 강제로 키를 빼앗는다는 뜻이죠. 하지만 여러분이 제대로 보관해 두기만 한다면 때려서 빼앗을 것 자체가 없습니다. 빼앗을 수 없는 부가 늘어날수록 강압보다 협력이 더 이득인 세상으로 서서히 기울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2100만 개뿐이라면 결국 돈을 두고 다투는 제로섬 게임이 아닌가요?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공급과 구매력을 헷갈린 데서 오는 착각입니다. 비트코인의 개수는 고정되어 있지만 그것이 담을 수 있는 구매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더 많이 만들고 더 많이 거래해 세상의 부가 커질수록 그 부를 비추는 비트코인 한 개의 구매력도 함께 커집니다. 그래도 결국 쪼갤 수 있는 단위에 한계가 있지 않나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 하나는 1억 개의 사토시로 나뉩니다. 그리고 만약 그것조차 부족해지면 간단한 코드 업데이트로 더 잘게 나눌 수도 있게 되겠죠. 이건 돈을 더 찍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식 분할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한 주가 10주가 되어도 그 몫이 그대로 잘게 나뉠 뿐입니다. 비트코인의 개수는 2100만 개로 고정이지만 사실상 무한히 나올 수 있다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비트코인의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규칙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포커를 떠올려 보세요. 몇 판마다 한 사람이 패의 순위를 제멋대로 바꿔버린다면 여러분은 다시는 그 게임에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커가 게임으로 성립하는 이유는 규칙이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법정 화폐라는 게임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요? 지금 얼마가 풀려 있는지, 앞으로 얼마가 더 풀릴지, 누가 가장 먼저 그 돈을 받는지 아무것도 확실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불확실성에 대비하라고 만든 돈이 정작 가장 큰 불확실성 덩어리가 된 셈입니다. 반면 비트코인은 내일 몇 개가 발행될지, 100년 뒤에 몇 개가 될지를 전 지구상의 누구나 1초의 오차도 없이 똑같이 알 수 있습니다. 밀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규칙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평화롭고 생산적인 협력의 토대가 됩니다. 시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격이 곧 진실이다. 가격은 세상 모든 사람의 정보와 욕구가 실시간으로 응축된 신호입니다. 지금 무엇이 정말 필요하고 무엇이 정말 귀한지를 알려주는 가장 정직한 진실이죠. 그런데 중앙은행이 금리를 조작하고 돈을 마구 찍으면 이 진실이 부패합니다. 집값이 올랐을 때 그게 정말 집의 가치가 오른 것인지 아니면 내 돈이 쓰레기가 된 건지 도무지 분간할 수 없게 됩니다. 가격이라는 신호가 망가지면 무엇을 만들어야 할지 판단하는 기업가들도 길을 잃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전략은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에서 돈을 찍어내는 수도꼭지에 최대한 가까이 가는 것으로 바뀝니다. 일하지 않아도 화폐 발행의 특권에 올라타면 되니까요. 바로 이것이 중앙은행을 악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 기관을 세운 사람들이 악해서가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사람들의 전략을 비틀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기업가는 시장의 영웅입니다. 불확실성으로 뛰어들어 자기 시간과 자본과 평판을 걸고 혼돈 속에서 남에게 쓸모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냅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는 다른 모두에게 저쪽 길은 막혔다라는 정보를 남깁니다. 그러나 중앙은행은 바로 이 위대한 과정을 흐리고 왜곡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서아프리카의 유리구슬에서 출발해 돈의 5가지 조건을 지나 지킬 섬과 1971년을 거쳐 깨지지 않는 약속이라는 결론까지, 이 모든 이야기의 끝에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드리며 마무리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왼팔, 그 왼팔은 누구의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여러분의 것일 겁니다. 오직 여러분만이 그것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아니야, 당신의 팔에 대해 나도 권리가 있어.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상한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팔은 누구도 손댈 수 없는데 그 팔로 벌어들인 시간과 땀은 누군가의 밀실에서 숫자 몇 개만 바꾸면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내 몸은 온전히 내 것인데 그 몸으로 저장한 가치의 절반은 사실 내 것이 아니었던 셈입니다. 비트코인이 오르냐 그르냐, 가격이 오르느냐 내리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흘린 땀의 주인은 정말 나인 것일까? 매일 아침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일터로 나가 여러분이 만들어내는 그 생명력을 언제든 규칙이 바뀔 수 있는 불투명한 누군가의 장부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누구도 손댈 수 없는 여러분의 왼팔만큼이나 온전한 여러분만의 금고에 담으시겠습니까? 이 답을 찾는 과정을 우리는 더 많이, 더 깊게 거치며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에 대한 주권을 찾는 일이며, 이 질문을 끝까지 마주한 사람과 끝내 외면한 사람의 10년 뒤는 완전히 다른 자리에 서 있을 거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갑 속 종이돈을 잠시 바라보며, 혹은 은행 어플에 찍힌 디지털 숫자를 바라보며 오늘은 이 질문 하나에 집중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왜 여러분들에게 비트코인이 필요한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비트코인에 대한 다양한 생각들을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